심슨 가족은 30년 넘게 방영되면서 단순한 일반적 만화를 넘어섰습니다. 현실 세계의 사건들을 이상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스마트워치의 등장,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까지 이런 일들을 다룬 에피소드는 현실이 된 후에 다시 주목받으면서 심슨 가족의 예언 능력이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심슨 가족이 그저 우연히 마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있는 걸까요? 이제 2025년이 시작된 지금, 심슨 가족이 또 어떤 예언을 숨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슨 가족이 기술 발전에 대해 보여준 장면들 다들 기억나시나요? 특히 트리하우스 오브 호러 14 에피소드에서 호머가 음주 테스트로 직업을 잃는 장면은 지금의 AI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에피소드가 방송된 시점에선 그냥 웃긴 장면으로 보였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현실적이죠.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호머와 그의 친구들이 AI 로봇을 훈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시엔 터무니없게 보였겠지만 이제는 로봇이 다양한 산업에서 인간을 돕고 있는 걸 보면 심슨 가족이 또 한 번 미래를 내다본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심슨 가족이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면만 보여준 건 아닙니다. 1994년 방영된 이치 앤 스크래치랜드 에피소드를 보면 로봇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당시엔 그냥 황당한 상상이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좀 소름 끼치죠. AI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도구인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지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세계 3차 대전입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가설일 수도 있지만은 심슨 가족이 과거에 보여준 충격적인 예언들을 보면 이 가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슨 가족은 미래 도시를 상상할 때 항상 호버카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바트 더 퓨처 에피소드에서는 바트와 리사가 호버카를 타고 이동하거나 호버카가 도로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025년이 되면 호버카 기술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 현대,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날아다니는 차량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와 드론 기술이 결합되면서 공중 이동 수단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닌 실질적인 기술로 발전하고 있죠. 심슨 가족이 상상했던 호버카가 실제로 우리의 도로 위를 날아다니게 된다면 교통 시스템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심슨 가족의 프렌드 앤드 패밀리 에피소드에서 등장한 가상현실 헤드셋은 오늘날의 애플 비전 프로와 매우 흡사합니다. 2025년에는 이 기술이 더 발전해 사람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삶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회의, 교육, 쇼핑, 심지어 여행까지도 가상현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심슨 가족이 보여준 것처럼 가상현실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현실과 단절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나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화성 이주를 다룬 에피소드는 리사가 화성에 거주하려는 임무에 자원하고 가족은 이를 막기 위해 함께 임무에 등록하는 이야기입니다. 2025년에는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들이 화성 이주를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화성에 인류의 거주지가 설립된다면 이는 심슨 가족이 상상했던 것처럼 인간 사회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입니다. 또한 화성에서의 생존, 자원 관리, 그리고 새로운 법과 제도의 필요성 같은 문제들이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겠죠. 트리 오브 하우스 23 에피소드에선 작은 블랙홀이 등장해 스프링필드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파괴하는 대신 블랙홀은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며 외계 생명체가 이를 맞이하는 기묘한 시나리오가 펼쳐지죠. 2025년이 되면 블랙홀 연구와 우주 탐사에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이 단순히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차원의 문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주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좀비 에피소드에서는 버거 스퀘어라는 음식이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되어 좀비 아포칼립스를 초래합니다. 이 이야기는 웃음을 주는 동시에 식품 안전과 병원균 확산의 현실적인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새로운 전염병이나 식품 관련 병원균이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글로벌화된 식품 공급망이 이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슨 가족은 이런 위협에 대해 미리 경고함으로써 우리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AI, 가상현실, 화성 이주, 블랙홀, 홀로그램, 좀비 아포칼립스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우리에게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은 이 예언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일이 가장 먼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슨에선 코인에 대한 예언도 했다고 하는데, 심슨 시즌 31 에피소드 14화는 심슨 마을의 천재 프링크 교수가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에피소드 방영일은 2020년 2월로 시바이누 코인의 탄생일인 2020년 8월 6일보다 6개월 전입니다. 자, 6개월 전 이 시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에피소드의 시작은 리사가 프링크 교수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리사는 그에게 어떻게 과학을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프링크는 어릴 때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갑니다. 과학자 부부에게서 태어난 그는 부모님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발명을 하며 과학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죠. 하지만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은 세계에서 자신은 모차르트보단 살리에리에 가깝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을 깨달은 그는 생각을 바꾸고 유명해지기 위해 자신만의 암호화폐를 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사에게 암호화폐를 설명하며 비트코인에 대해 노골적인 예언을 하죠. 그리고 프링크는 시바이누 코인을 개발하며 이게 신문 기사에까지 실립니다. 그리고 프링크는 엄청난 부자가 되며 뉴스에 나오고 자신이 원하던 대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명세에는 질투와 시기가 따라왔는데요. 심슨 마을의 가장 부자였던 번즈 사장은 프링크가 부자가 됐다는 걸 뉴스에서 보고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번즈는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도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머리를 모아 코인을 개발하고 방정식을 풀며 개발에 힘쓰지만 블록체인을 푸는데 9만 년이 걸린다고 말하는데요. 번즈는 생각을 바꿔서 방정식을 광장 한가운데에 놔두고 시민들이 풀어줄 거라고 믿으며 기다리기로 하죠. 한편 코인으로 성공한 프링크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궁전 같은 집도 사고 원하는 모든 걸 얻었지만 우울함은 가시질 않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번즈가 내놓은 방정식을 풀어놨고 번즈는 이를 이용해 코인을 만들어 다시금 부자가 되었고 공허함에 프링크가 몰래 문제를 풀었다는 반전을 끝으로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짧은 에피소드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교훈을 알려줬고 시바이누의 탄생 또한 예언한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프링크가 풀어낸 방정식을 보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과 같다라는 표시에 글자에 S, H, A 라고 써 있는데요. 시바이누의 스펠링은 S, H, I, B, A죠. 여기 SH 사이에 IB만 들어가면 시바이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QED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와 같이 시바이누도 이 코인들처럼 증명하고 보여진다는 뜻이 되죠. 실제로 이후 1년 9개월 뒤인 21년 11월에 시바이누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400만 원 투자한 사람을 1조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2021년도 시가총액 기준 10대 암호화폐로 등극해서 위에 말한 메이저 코인과 같아졌죠. 물론 이건 끼워 맞추기식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봐왔던 심슨 가족의 예언과 그게 실제로 맞아떨어진 걸로 보인다면 결코 우연처럼만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신기했던 건 이겁니다. 시바이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바이누의 탄생을 알고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는 프링크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예언 같은 음모론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봐왔던 에피소드들처럼 코인은 처음부터 음모론, 미스테리, 거대한 자본의 어두운 단면 같이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미스테리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죠. 개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탈중앙화라는 비트코인이 애초에 미국의 CIA가 만들고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한데요. 저는 문득 한 가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현재 AI의 발전은 인류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지식이 담겨 있는 챗GPT는 분명 무언가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챗GPT는 생성형 AI로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걸 학습해서 매일매일 GPT 자체 내에서 업그레이드되는 형식입니다. 먼저 GPT에게 사이트를 찾을 수 있게 프롬프트를 학습시킨 후 비트코인 세력들이나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이트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갔지만 그중 몇몇 개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는데요. GPT는 실제 검색되거나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줄 텐데 없는 사이트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습니다.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모두 라이코스 기억하실 거예요. 잘했어 라이코스라는 광고로 유명했지만 2004년 한국에선 없어지고 말았는데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라이코스의 과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들어와 봤고요. 그럼 여기 라이코스에 있던 정보나 기사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지금도 있는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0년도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뉴스나 정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게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며 이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 비트코인 2009라고 써 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을 했더니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쓰여 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 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 수 없어서 이걸 번역기로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에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히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뭐 안 되네요.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대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드디어 이런 게 나옵니다. 플랜, 계획이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6년도까지 있고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4월 11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엑시 인피니티가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이다. 전문 투자사와 모든 계획을 세웠고 전문 바이럴과 뉴스로 코인을 견인할 것이다. 본사는 이미 코인 매집은 끝이 났고 목표가 수치는 정해진 것은 없다. 거래량만 넣어준다면 매도 시 알려주겠다. 노골적으로 코인 이름을 언급하며 본인들을 본사라고 칭하고 있고요. 아마 거대한 조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전문 투자사와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에서 2021년도 5월경 엑시 인피니티에 투자를 마쳤다고 공식 기사가 나왔으며 그해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최대 300배까지 오르는 미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300배 수익률이라면 100만 원으로 3억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되죠. 다음 글은 21년도 10월에 쓰여진 글이고요. 이것도 번역해서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성공이었다. 다음은 시바이누 차례다. 이번에는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일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밈코인은 이슈가 주가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 홍보 위주로 들어올릴 계획 시총이 큰 코인. 따라서 여러 회사도 함께 참여. 시바이누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2023년 5월입니다. 봉크 코인을 여러 투자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에는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갈 예정이며 예상 수익률은 5,000%로 정하겠다. 본사는 매집이 끝난 상태이고 추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각자 판단. 실제로 봉크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코인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선거 전후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 차트가 망가졌다. 새로운 판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번 코인은 땡땡 코인으로 작업 시간은 길 것이다. 이게 2026년 1월 20일로 계획된 글입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두 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 저점 이후로 3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번 비슷하다면 적어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보고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다면 100만 원만 투자한다고 쳐도 최소 1000만 원은 만들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딱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 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2618-1136 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코인 이름만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코인 시즌이 끝나기 전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